이 설계를 완성을 하고 또 공사를 진행시키는 거기 때문에 지역 건축계도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말 그리고 또 문화적으로 우리 부총장님 모시고 참 많은 수성구가 발전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수성구가 매년 여름 또 세계 문화산업 포럼을 개최할 정도로 또 문화 특화 도시이기도 합니다. 특히 연말에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을 앞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연말에 있는데 결국 뭐 지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네. 근데 핵심은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의 그 어떤 특이점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데 문화 도시를 통해서 첫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간송미술관, 시립미술관, 또 고소설 문학관, 또 국립박물관 이런 어떤 컨텐츠들은 우리 지역에서 많은 스토리를 담고 있지만은 이렇게 변하는 콘텐츠가 아니에요. 시각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콘텐츠인데 이것을 하나의 지금 세대들은 다 영상에 익숙해져 있고 규모가 커야 되고 이런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움직이지 않는 콘텐츠가 우리에게 뭔가 다가오고 하는 플랫폼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미디어 아트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 아트가 굉장히 간송으로 박물관, 간송미술관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시립미술관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우리 고소설 문학관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국립박물관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이게 그런 어떤 영상의 쇼폼 형태로 또 문화적인 어떤 그 역동성을 담아서 표현할 경우에 굉장히 어떤 파괴력이 있다. 그리고 여러 도시에 집객이 가능하다. 그리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주민들이 180개 지역에 공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서 산업적인 생산에까지 이루고 판매까지 이룰 수 있도록 이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그래서 이제 드랑길을 보면은 요 옆에 두산동에 타운이 형성이 되고 또 이것을 뚜비를 앞세워서 뚜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예뻐해요. 우리 뚜비가 선도하면은 그 굿즈라든지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하고 또 대표적인 도시가 이제 일본의 구마모토가 있는데 약 그 구마모토라는 캐릭터를 달고서 1년에 한 3조 3천억 정도 생산하죠. 그럼 우리는 이제 뚜비가 성장을 하게 되고 많은 인지도를 가질 경우에 이러한 그 뚜비의 상품들이 많이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서 지역에 또 활력을 얻고 우리 지역 주민들이 만지고 생산하고 하는 손으로 움직여서 뭔가 하는 그리고 그 만드는 것을 통해서 몰입하고 예술성을 경험할 수 있는 그걸 통해서 치매도 예방되고 삶의 에너지를 얻고 하는 그런 다양한 목표들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정말 다양한 것들을 기대할 수가 있는데 문화도시로 지정이 되면 재정적인 지원도 있는 거죠? 그렇죠. 3년에 걸쳐서 국비는 100억, 예. 시비가 50억, 우리 50억 해서 200억이 투입됩니다. 그렇군요. 진짜 말씀을 들은 것처럼요. 정말 수성구 하면 문화예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해주신다면 지금 청사진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첫째 이 문화적인 문화가 결국 경제입니다. 그리고 교육이에요. 이 경제와 교육이 직접적 방법으로서도 되지만은 문화가 들어가서 경제와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엄청 큽니다. 그것을 다 초점의 목표를 가지고 하는데 특히 수성모, 수상무대, 브릿지 이 수성모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어떻게 문화라는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세계의 어떤 시선 속에 들어가느냐. 그래야 우리 도시가 있는 것이거든요. 세계의 시선 속에 들지 않으면 아직까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세계의 시선 속에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데 다 올려서 이렇게 못 들어갑니다. 도시가. 그렇게 해서 우리 수성못은
문화의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세계의 시선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수상 무대 이게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가지고 이렇게 출발하고 또 콘텐츠를 거기에 어떻게 탑재시켜서 세계인의 시선 속에 들어가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이 많아서 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고산 지역에 보면은 지금 간송미술관이 한 달에 한 10만 명이 옵니다. 네. 간송미술관 있죠, 시립미술관 있죠. 그 앞에 연호지구에 우리 작은 미술관이 14개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도시공사도 하는데 몇 개 정도 더 열 수 않겠나 옆에도 그렇게 하면은 야. 우선 제 1차적으로 14개가 들어오기 때문에 2차, 3차에서는 공원에 작은 또 미술관을 더 추가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게 상당히 문화적으로 미술관 클러스터가 돼서 하나의 집계교인 그리고 또 우리가 문화적인 요체를 그 지역에서 느낄 수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시를 전 세계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힘 하면은 문화인데 그 가운데 하나 또 교육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수성구하면 또 교육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뭐 그렇죠. 대구 경북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유봉세를 타고 있는데 자 그런 의미로 이제 기회발전특구, 교육국제화특구, 문화특구 그리고 교육발전특구까지 전국 최초로 4개 분야의 특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4개 특구 어떻게 발전을 시키실지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교육 특구에 2개인데 하나는 국제적인 거, 하나는 이제 교육 발전 특구에 네. 들어가 있고 이게는 이제 우리 대구시의 어떤 타이틀 속에서 우리 영역들을 가지고 있는데 교육 세계화 특구는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세계와의 네트워크 속에서 하느냐인데 저희들이 유네스코하고 기초로서 이렇게 맺어져 있는 데가 잘 없습니다. 유네스코하고의 강력한 우리 MOU를 체결해서 협력 관계가 되어 있고 우리 시민들이 뭐 UN 어떤 모의 회의를 한다든지 네. 또 각종 우리 학생들이 모여서 바로 호주에 있는 학생들하고 바로 현재의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든지 또 우리 교육 프로그램이 좋은 거 문화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아이세스코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세계에 나갑니다. 그 콘텐츠로 그런 통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세계로 여는데 세계 시민교육도 포함해서 세계로 열려 있는 인프라도 가지고 있고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유네스코를 통해서 나아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플랫폼을 다 가지고 현재 진행 중이고 또 교육발전특구는 알파시티에 우리 기업만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북대에 뭐 IT 관련 학과들이 현장에 나와서 수업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어떤 규제가 돼 있던 것을 특구를 통해서 열어내고 영남공고 같은 데도 저희들이 옛날식 기계과 무슨 섬유과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영남공고가 우리 수성구에 있으면서 수성구의 알파시티랑 거대한 IT 단지와 연결된 학과를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특구를 통해서 속도와 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는 외국 학생들도 모집하자. 그렇게 해서 알파시티에 지속적으로 젊은 청년들을 공급하자. 이렇게 지금 특구에 이어져 있고 또 IB 과정 우리 교육감님 네, 열심히 예. 하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좀 특별하게 하자. 뭐 이런 어떤 분야별로 굉장히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 큰 발걸음으로 차이가 낼 것은 서울의 태제대학 이게 좀 특별한 대학입니다. 찾아보시면 아주 좋은 대학이 탄생을 했는데 네. 그 대학과 또 뉴욕에 있는 교육위원회와 이 2개를 놓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아주 2개의 좋은 교육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계기를 한번 마련해보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교육 얘기를 해주셨는데 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이제 보육이 있을 겁니다. 제도권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을 보육하는 거 이게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부모님들의 양육 환경이라든가 노동권이라든가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맞아요. 아동 보육 친화 도시로 거듭나겠다. 지난번 뉴스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거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우리는 어린이집이 요새 출산율 때문에 많이 줄잖아요. 예. 네. 어린이집이 현재 136개인데 이 중에 44%가 국공립으로 되어 있어요. 국공립률이 전국에 한 23%밖에 안 됩니다. 근데 저희들은 44%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공립은 국가와 우리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교육 환경이 좋아지지요. 그래서 그거를 앞으로 이제 더 확대를 하려고 하고 우리 기존의 어린이집들이 어렵잖아요. 학생들 수가 주니까. 그래서 다 같이 보유라 해서 이렇게 서로 연대해서 하는 그것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 프로그램을 다른 어린이집에도 열고 또 공동 프로그램을 해서 적은 비용으로 큰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긴급 돌봄이라 해서 우리가 뭐 어디 계시다가 애를 어디 맡기거나 애를 어디 뭐 좀 뭐 하려고 하면은 긴급으로 콜하면 와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과거에는 대기가 좀 많았어요. 네. 근데 이제 대기 없게 하는 거, 항상 어떤 스탠바이 해서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병원에 애들 좀 직장에 가면은 애들 병원에 가려면 누가 데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서비스, 또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그 외에 하는 것들이 이제 다 돌봄 아파트 같은 데서 돌봄센터 하는 거. 예. 우리가 300세대 이상을 지을 때, 네. 그거 할 때 하나는 공동의 교육 공간, 하나는 공동의 문화 공간을 이렇게 미리 설계해서 오라고 했어요. 그래 해서 우리가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네. 지금 300세대 이상 되는 데는 다 그런 공간을 좋게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 돌봄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예. 달려가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짧게 이 수성 그린파크 골프 선수권대회 개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좀 부탁드려도 네, 되겠습니까? TBC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예. 네네. 전국적으로 파크 예. 골프 중계를 하게 됐습니다. 네. TBC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 이 중계가 되니까 전국에서 많이 와요. 예. 네. 그리고 또 선수들도 참여한 선수들도 방송에 나오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재미있어하고 굉장히 격하대요. 네. 예. 재밌게 진행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부총장님은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중계 때도 한번 이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